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 놓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는 10월 2일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10월 2일을 입력해 놓으시고 유형의 커서를 놓고 시작. 자,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의뢰하였던 제품을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네요, 여러분. 그럼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인 거죠. 그럼 매입 쪽의 세금 계산서는 50일 과세, 54 불공 중에 택일. 자, 인가공 비용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전액 현금 결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계 유형은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분계 유형 끝났고 그럼 이제 우리는 부가세 유형 선택하시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가공비는 제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가공을 의뢰하고 우리는 납품받았고 인가공비 줬다는 얘기예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회사는 제조업자이시고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2일에 유형은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로 입력하실 거니까 50일 과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전자이니까 전자 자리는 여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인가공 비용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우리 회사는 성남이죠, 여러분. 성남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는 누구에게? 지금 현재 민국이라는 회사에게 무엇을 인형 눈달기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성남은 민국한테 무엇을 주요 자재를 무엇하였을 것이다. 모두 다 공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민국은 인형에 눈달기를 하고 무엇할 것이다. 우리 인가공이 모두 다 끝나면 완성품을 성남에게 무엇하였을 것이다. 우리 갖다 줬겠죠, 여러분? 인도했겠죠? 그 인도한 날짜가 10월 2일이고요. 그 날짜에 우리는 인가공비를 바로 줬나 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민국의 입장에선 지금 용역 매출이 나타날 것이고 성남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 것이다? 인가공 비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부가세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식의 형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다 써주니까 우리가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써주셔야 된다? 외주 가공비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 그리고 이건 제조원가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에 있는 코드를 선택한다. 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자, 유형에 가셔서 50일 과세. 품목은 임가공 비용이라고 쓰시면 되시고 자, 공급 가액은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100만 원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민국이라는 회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1번 여 선택하시고요. 분계는 현금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 처리되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원재료 1,000만 원. 근데 153번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셔라? 외주 가공비로 바꿔주셔라. 자, 외주 가공비 몇 번이요? 533번에 있는 코드. 그래서 제조 원가 코드를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10월 2일 거래가 현금 결제하지 않고요. 우리 대금을 추후에 주기로 했다. 숨에서 외상 거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의 계정 과목 뭐로 가시라고요? 외상 매입금 가셔야 돼요. 제품을 무엇하였다는 얘기예요? 인가공 계획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거 만든 거 납품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가공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라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현금 줬으니까 뭐 고민할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10월 25일 가겠습니다. 날짜를 25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에 커서 놓고 들어갈게요. 주식회사 시골상유의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그쵸? 제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러면 누가 봐도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은 벌써 결론이 끝난 거죠. 네, 10일 과세.
자, 판매대금은 10월 20일에 수령한 계약금. 여러분, 25일 날 매출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계약금은 뭐라고 써놓으시면 된다? 미리 받았으면 선수금, 미리 주었으면 선급금. 우린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 200만 원. 자,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주식회사 시굴상회 발행 어음 만기는 다음 연도 2월 28일이래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골상회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우리는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인 거죠, 여러분.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받을 어음이라고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시골상회.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래처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죠? 자수어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더 처리할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리고 한쪽엔 선수금과 받을 어음이 들어와야 되니까 분계는 뭐로 가셔야 된다? 혼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료 오셔서 11 과세 선택해 주시고 품목에 가셔서 제품을 넣습니다. 공급 가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시골상에 팔았으니 시골상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자리는 뭐로 가시자? 여로 갑니다. 분계는 뭐로 가셔라? 혼합.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제품 매출 1,000만 원 나온 거 확인되셨죠? 자, 방향키로 내려와서 차변을 선택하시고 미리 받은 선수금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259번에 있는 선수금 계정 과목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110번 받을 어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여러분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900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요대로 마무리. 자, 그 다음 11월 16일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달을 바꿔주시고요. 11월 일자는 16일. 그리고 문제에 들어가 보시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동서물산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0만 원에 납품을 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아무 의심 안 해도 되죠. 그쵸? 근거 서류 뭐라고 줬고요. 구매 확인서를 분명히 지문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나는 제품을 팔았고 그거로 인해서 영세율 세금도 발급했다. 그러면 유형에 가셔서 매출 쪽에 있는 누굴 선택한다? 12영세를 선택한다. 그래서 유형 번호는 12영세라고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대금 중 10%는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합수표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우리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이죠. 그래서 뭐라고 처리한다? 현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죠. 현금. 자, 나머지 잔액은 외상이래요. 이 외상은 무슨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거죠? 상거래에 속하는 부분, 외상, 매출금. 자, 분계는 또 뭐로 들어와야 될까요? 혼합. 그럼 여러분 정리 다 끝난 거죠. 유형 선택했고 분계는 혼합이고 그리고 영세일 근거 서류는 구매 확인서이고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유형에 가셔서 12영세 입력. 품목은 제품 팔았어요, 여러분. 제품. 자, 수량은 200개. 근데 한 개당 100만 원짜리를 팔았대요. 금액이 크게 들어오겠네요. 2억입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영세율이니까 표시되지 않을 거고요. 거래처는 동서물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난은 1번 열을 선택해서 전자세금 표시해 주시고 자, 영세율 구분란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들어오죠, 여러분. 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와 몇 번? 3번 선택하시고 그대로 엔터. 자, 서류번호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혼합 3번. 자, 대변에 제품 매출 2억 들어온 거 그대로 두시고요.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차변을 선택합니다. 자, 차변을 선택해 주시고 우린 101번 현금. 그럼 여러분 지금 2억의 10%이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습니다. 같은 변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08번. 금액은 1억 8천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통화 대용증권에 들어가는 거 현금 처리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주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자, 일자를 좀 변경해 주시고 시작. 자, 공장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서유통으로부터 참치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래서 발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발급받았으니까 수취했다는 거니까 우리는 매입에 갑니다. 그런데 참치 선물 세트는 왜 샀다? 공장 근로자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복리후생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겠죠? 그럼 개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장 근로자니까 제조 원가의 코드를 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구입한 이 참치 선물 세트인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접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소취했으니까 우리는 뭐로 간다? 50일 과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무엇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야, 그래서 지금 현재 종업원한테 지급할 목적으로 사온 건 이후에 일어나는 간주 공급은 다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오는 시점에는 그 간주 공급을 얘기하지 마셔라. 시험에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 입력하겠다. 자, 유형이 옵니다. 50일 과세. 품목에 가셔서 뭐라고 넣으시면 되신다. 우린 참치 선물 세트. 그래서 참치 선물 세트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자, 거래처는 대서유통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현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현금. 그러면 출금전표 처리돼서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그리고 원재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셔라? 우리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로 입력하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문제. 그러면 올라가셔서 월은 12월, 일자는 7일로 변경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박 부동산에서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종이계산서를 받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전자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사왔어요? 토지. 자, 토지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면세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매매는 면세이다. 다만 토지를 빌려주는 건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입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면세. 자, 대금 중 얼마는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고 지급하였고 그러면 여러분 차변엔 대변인가요? 대변엔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한대요. 그러면 1억 중에 1,000만 원은 줬고요. 나머지 9천은 3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준 돈. 근데 내가 뭘 사오면서 아직 못 준 돈이에요? 토지요. 그러면 뭐로 가야 된다? 미지급금이라는 거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분명히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은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럼 개정 과목 뭐로 간다? 토지가 맞겠죠. 만약에 공장 건물 신축 목적이 아니고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투자 부동산이 돼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근데 지금은 분명히 공장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토지입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여러분. 계산서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불공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소취한 것 중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서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53 면세로 갑니다. 품목은 토지라고 쓰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1억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대박부동산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이다, 종이이다? 종이입니다. 그럼 입력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대로 엔터.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혼합입니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201번에 있는 토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상대편 대변입니다.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은행은 별도로 준 거 없으니 건너뛰시고 우리 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 선택하시고요. 나머지는 253번 미지급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9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럼 9천만 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12월 22일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를 22일로 좀 변경해 주시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주식회사 유빈전자에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우리는 매출 쪽에 있는 유형번호 몇 번을 쓰자. 11 과세라고 하는 걸 쓰자. 자, 이건 결정이 끝났네요. 그쵸, 여러분? 저는 왜 여기다 쓰고 있을까요? 여기다 써야 되는데 11 과세.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팔은 게 내가 사용 중이던 기계 장치를 팔았네요. 그럼 유형자산 매각 분계죠, 여러분? 여기서 그 2천만 원 중에요. 1,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라고 합니다. 자기합수표가 자꾸 보여지네요. 자기합수표로 받은 건 우리 통화대용증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처리한다? 우리 현금 처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여러분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니 아직 못 받은 돈. 근데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나온 돈이죠.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니 뭐라고 쓴다?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을 매각할 땐 내가 갖고 있었던 장부의 금액을 모두 다 무엇한다? 제거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해달라? 제거해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2,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은 분계 유형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셔라? 혼합으로 가셔라. 이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입력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 11 과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기계, 장치라고 넣습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나오게끔 입력.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유빈전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유빈 검색해서 엔터.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1번역.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혼합 3번. 자,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 2천이 나왔는데 제품 매출 404번을 누구로 바꿔주셔라? 기계장치 206번으로 변경. 그리고 2천만 원을 얼마로 고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취득 원가 2,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럼 대변은 일단 딱 여기까지만 넣으시라겠죠? 그리고 곧바로 어느 변으로 가자? 차변. 그러면 3번 차변 선택하시고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 그럼 코드는 몇 번이다? 207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주어 있어요? 5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장부 금액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장부 금액은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 금액 또는 장부가액은 얼마이다?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장부가액 2천만 원짜리를 나 얼마에 팔았다? 2천에 팔았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네요. 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라겠죠? 같은 변 차변에 돈 받은 조건을 쓰셔라. 자, 그러면 차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차변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현금 받았습니다. 101번 현금 얼마 받았죠, 여러분? 1,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돈은 공급가액 2천에 부가세 200 그럼 2,200이죠. 2,2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수표 받았고요. 그럼 나머지 남겨지는 금액 미수금은 얼마이다? 2,200에서 1,500 빼시면 700만 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700만 원은 현재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700. 그러면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미수금 120번, 금액은 700. 그럼 여러분, 우리 제가 아까 유형재산 처분 손익은 안 나올 거라겠죠? 안 뜨죠, 여러분? 아예 차액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유형재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더라면 우린 대차차액이 양수로 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음수로 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아예 안 뜨니까 처분 손익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6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26일 문제로 넘어갈게요. 12월 26일. 그럼 일자 26일로 변경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998cc에 주유비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은자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발급받았다. 자, 은자가 아니라 은지군요. 은지주유소는 일반과세 사업자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니까 영업에서 쓰는 업무용 승용차니까 공제 못 받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들어오는 기준점의 cc가 몇 cc였다? 1000cc였죠, 여러분. 근데 이 자동차 지금 현재 몇 cc예요? 998cc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니까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 대신에 누구 받아와도 현금 영수증 받아와도 세금계산서 대신에 누구?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가 봐도 매입이죠, 여러분. 돈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에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금 과세. 그래서 몇 번 쓰셔라? 60일 현금 과세인 현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더 정리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기름 넣은 건 누가 봐도 무슨 계정가 뭐 차량 유지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무엇하였다? 현금 결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 결제했다고 하겠으니까 분계는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가보시죠, 여러분. 자, 유형자료 오셔서 60일 현과 품목은 주유비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11만 원 넣어주시면 10만 원에 10만 우리 1만 원 구분될 거고요. 거래처는 은지주유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계나는 뭐로 가시면 되고요? 현금. 그럼 출금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 만 원에 원재료가 들어오죠. 원재료로 뭐로 바꿔주셔라?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8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로 변경을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이렇게 정리. 그러면 두 번째 집중 심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사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